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게 일단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11차 SMA라고 얘기하는데 스페셜 미주먼트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차 SMA의 그 타결과 한국 안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파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 11차 SMA 체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제11차 SMA 체결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하도록 우리 한국 정부가 허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법적 근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주한미군의 법적 위상은 뭐냐, 법적 지위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둔군 지위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둔군 지위 협정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군한테 시설과 구역을, 기지죠, 구역을 제공하고, 그 외에 주둔 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주한미군이 진주한 이래로 어떻게 보면은 이 SMA가 체결된 게 1991년이니까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용 분담해 준 건 있지만 어찌됐든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시설 이런 건 하나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 미국의 돈으로 구역 할당 받아서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다 시설을 지었거든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 쌍둥이 적자로 미국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또 이것이 이제 미국 국방비 압박으로 적용이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주일미군 또 주한미군 이런 해외 주둔 미군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꺼내들기 시작을 해서 그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제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파 제5조에는 보면 우리는 구역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협정, 소위 말해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 특별협정이 바로 여러분들 이번에 체결된 SMA, 이번에는 이제 11번째 체결됐으니까요. 스페셜 미주먼트 어그리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노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원, 그들에 대한 인건비 이제 분담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 우리가 분담비의 한 50% 정도 됩니다. 48%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군사 건설비가 있고, 세 번째가 군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위비 분담금 이제 협상이 사실상 1988년, 89년, 90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다가 분담금 협정이 체결이 된 것은 1999년도 1월 달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그때 한 1,073억 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21년이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에 어떤 것은 유효기간이 2년,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특히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계속해서 새로 경신하면서 체결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모두 몇 번째였는가? 30년 동안에 총 이번에 체결한 것까지 합하면 11번 이렇게 SMA를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SMA 체결해서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분담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비해서 약 11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번에 11차 SMA 체결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11차 SMA가 적용되는 시점은 오히려 올해부터가 아니라 2020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미 협상단은 2019년도 가을부터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이죠. 작년 3월 달에는 거의 이제 협상 안에 서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했던 내용이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첫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첫 해에 13.6%를 하고 이어지는 해, 이제 뭐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이어지는 해 동안에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합의된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양국의 정부 수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또 미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뭐 한 4, 5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 후보 기간까지 포함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공짜로 지금 뭐 프리라이딩 한다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내는 정도는 끈값에 해당이 된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기업, 좋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내느냐. 야, 이게 무슨 뭐 13.6%가 무슨 얘기냐. 50억 불 내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작년 3월 달에 타결안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13억 불을 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합의했던 한미 간에 실무단이 협의했던 13.6%에 비해서 거의 뭐 13.6%가 아니라 50% 이렇게 인상하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3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2월 초죠. 그러니까 뭐 보름 채 지나지 않아서 서로 화상회의를 했어요. 한미협상단이요. 화상회의를 해서 조기에 회담을 개최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초에 우리 대표팀이 워싱턴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타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타결한 내용을 3월 10날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를 했죠. 그 보도의 핵심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거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는 거죠. 동결을 하고 2021년부터 1, 2, 3, 4, 5, 5년 동안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한 것이 유효한데 2021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1,833억 원을 분담을 하고요. 2022년, 3년, 4년, 5년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한국의 국방비 정액률, 그러니까 전년도 한국이 국방비 정액률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21, 2025 소위 말해서 우리 국방 중기 계획이잖아요. 국방 중기 계획에 보면 평균 국방비의 연 증가율이 6.1%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매년 한 6% 정도씩 이 방위비 분담금이 아마 정액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이 증가가 되면 11차 SMA가 끝나는 2025년에는 약 한 1조
1조 4,900억 가까이 정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11차 SMA의 타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1년 만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전 것까지 하면 거의 뭐 1년 반 정도 협상을 끌어오다가 이제 이번에 타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손상된 한미 동맹을 이렇게 복원하고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총액행위거든요. 도대체 이제 돈을 얼마나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소요 충족행위예요. 항목별로 또 세부 항목별로 여기서 얼마나 들고 얼마나 들고 얼마나 들고 소위 말해서 바텀업식으로 이렇게 돈이 쭉 올라가서 전체가 계산을 해보면 이 돈이 총 얼마다. 이게 이제 소요 충족행위예요. 미군이 요구하는 소요를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적용되는 SMA, 일본의 SMA입니다. SMA 상에는 일본도 이제 순수한 소요 충족형이라기보다는 항목별 총액형으로 바꾸는데요. 사실상 뭐 상한선 정하고 하한선 정하고 그 사이 내에서 이제 일본이 방위비를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총액형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걸 바텀업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따져서 이렇게 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훨씬 더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책임성, 투명성 그런 것을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위비 이렇게 다 타결된 거 돈만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돈을 다 집행을 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그럴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군사 건설하는 것도 건설비도 우리 한국 그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 건설하기 때문에 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군수 지원비도 해물로 이렇게 줘서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기껏 해봤자 설계 또 감리비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여기만 이제 달러 정도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원화로 복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투명하게 이런 돈들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일이 훨씬 많지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 스스로 책임성을 가지고 또 이런 집행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17일, 18일 정도 되면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방한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